이 방법이라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올해 90세를 맞이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식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저보다 한참 젊으시겠지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 부디 모두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력 71년, 자산 240억, 일본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지만 데이 트레이딩이 주력인 90세 현역 트레이더 후지모토 시게루의 두 번째 책, 주식 투자의 그릇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그의 첫 번째 책, 주식 투자의 기쁨과 달리 자신이 한평생 주식 투자에 몸담으면서 느낀 돈 버는 투자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며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투자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그가 밝힌 자산 규모가 180억이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1년 만에 60억을 더 벌어 240억의 자산을 일군 것을 보면 그의 투자 방법과 90년의 인생을 바쳐 깨달은 투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투자가 정말 재밌다고 그가 강조한 이유도 70년 평생 이기는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90세 현역 트레이더가 깨달은 단 하나의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확신하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투자를 즐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90년의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깨달음이 생생하게 담긴, 그리고 지지 않고 계속 이기는 신나는 투자법이 담긴 보물 같은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투자의 본질. 다시 강조드리지만 9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더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깨달음은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자산일 것인데요. 수십 년간 시장을 경험한 그는 결국 투자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에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세계 어느 나라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투자를 하며 느낀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는 무섭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행만 쫓아 덥석 투자를 하면 되게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또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하여 샀다고 해도 폭락이 올 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적이 좋고 배당도 제대로 해주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버블 붕괴와 리먼 쇼크, 그 외 굵직굵직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경험했던 필자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나는 데이 트레이더인데 데이 트레이더들은 어떤 장세에서도 그 시세 나름의 전법이 있다. 이 부분이 한번 매수한 뒤에 내버려두는 투자와 크게 다른 점이다. 나의 투자 비결은 일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올해 90세를 맞이했다.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식는 일은 없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저보다 한참 젊으실 것이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 없다. 주식은 평생 해도 지루하지 않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최근 신정재 트레이더 역시나 투자의 본질로 뽑은 것이 주식을 싸게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고 배당을 제대로 주는 기업을 샀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90년 인생을 걸고 뭔가 확신을 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뭔가 가치 투자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 짧은 호흡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70년 평생을 투자로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투자 비법, 가치 투자와 단타의 장점만 쏙쏙 골라 담은 것 같은 그의 투자법이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 주식 투자의 기본.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은 매우 간단하다. 쌀 때 사서 오르면 판다. 그게 전부다. 그저께 34,500원에 산 주식을 오늘 36,200원에 파는 것이다. 그렇다면 쌀 땐 언제고 비쌀 땐 언제일까? 그리고 주가는 언제 오를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오른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일까?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 매수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럼 왜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실적이 좋아서? 좋은 뉴스가 있어서일까? 진짜 이유는 남들이 사니까이다. 만약 주가가 실적만으로 결정된다면 주가가 들쑥날쑥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뉴스가 없는 날에도 주가는 들쑥날쑥 움직인다. 즉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도 뉴스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주가는 실적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주가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이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살 테니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주식을 파니까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게 전부다. 결국 사람들이 그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우선 그걸 명심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저자의 90년 투자 인생의 정수를 정리해보면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쌀 때와 비쌀 때를 결정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을 읽어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하고 같은 길만 걸으면 돈 벌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어쩌면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살아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보편적 이치가 주식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과연 저자는 이 알쏭달쏭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지,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라. 헤지펀드나 프로 투자가는 남들하고 똑같은 결정밖에 못 내리는 투자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가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심한 뒤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항상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투자 확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잭 슈웨거의 베스트셀러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뻔한 가격에서 매도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누구나 아는 가격, 즉 많은 사람들이 뻔한 지지선 바로 아래에다가 손절 주문을 걸어두는데 세력들은 그 가격을 무너뜨린 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낸 뒤 가격을 들어 올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큰손 리치 나소는 실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And I'll give you a real secret about this place down here in a day, okay? One of the most successful trades out of any trade that has ever taken place in this building is when stop orders are touched off. People are protecting themselves. They don't want to lose money. Where is the biggest, most successful trade? I would venture in this place over the years is when you participate against stop orders. So if the stop orders are touched off and they have to sell down, you want to buy that every time. When you hear that b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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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your eyes and buy them. 즉, 리치 나소 역시 개인들이 손절매하면 그때 무조건 매수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전략이 월가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법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심리를 읽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게루 할아버지의 말에 다시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생각까지 읽은 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결국 이기는 게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다. 좋은 주식으로 매매한다면 결국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도 역시 좋은 주식으로 매매하지 않아서이다. 좋은 주식의 기준은 3가지다. 내가 이전 책 주식 투자의 기쁨에서도 강조한 증수, 증익, 증배의 3조건이다. 증수는 매출의 증가, 증익은 이익의 증가, 증배는 배당의 증가를 말한다. 즉, 매출, 이익,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를 대상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좋다는 주식, 전문가가 추천하는 주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내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출, 이익, 배당이 늘어나는 주식을 스스로 찾고 그 종목을 조사하여 내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런 종목으로 계속 매매하는 것이 나의 투자 비결이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읽기만 해선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좋은 주식을 골랐다면 이제 싸게 사는 기준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RSI, MACD, 일목균형표를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RSI 지표이다. RSI 지표는 30 이하이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본다. 즉, 일봉, 주봉, 월봉으로 확인했을 때 RSI가 30 이하가 되면 주식의 가격을 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매수 타점은 5분봉 차트상 RSI가 30 이하가 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매도 지점이다. 싸게 잘 샀다면 이제 비쌀 때 팔면 된다. 그럼 비쌀 때는 언제일까? 간단하다. 매수한 가격보다 더 오르면 그때가
비싸지는 때이다. 10원이든 20원이든 100원이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오르면 나는 판다. 더 오르면 파시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내 방식이다. 10원, 20원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10원, 20원도 함부로 하지 않아서 240억을 만든 것이다. 그럼 손절은 언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차례인데 나는 손절매를 잘 안 한다. 흔히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매라고 강조하지만 손절매를 반복한다면 지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내가 애초에 좋은 주식으로 매매하는 이유는 그런 주식은 언젠가 오르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좀 내렸다고 겁을 먹고 팔고 그렇게 손실이 쌓이면 겁을 먹게 되어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계좌를 보면 제일 크게 손실 중인 종목에서 5억, 손실 종목을 다 합치면 20억 정도가 손실 중이다. 하지만 손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 만약 손실 중인 종목의 주가가 회복되어 다시금 매수 기회가 온다면 추가 매수하여 매수한 가격보다 더 오르면 매도하여 손실을 줄여나간다. 게다가 배당을 주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걱정이 더욱 줄어든다. 나의 경우 1년에 배당으로만 버는 수입이 6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 손실이 나도 그렇게 걱정이 없다. 물론 나와 같은 매매를 하려면 자금력이 꽤 커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손절매 하겠다는 자세는 추천하지 않는다. 애초에 손절매를 안 해도 될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 수익을 쌓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를 꼽자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제1의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GPT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 결론은 복리를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이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제1의 요소는 복리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원금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손실을 없애고 수익에 수익을 더해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복리의 방식을 저자는 자신의 데이 트레이딩 단타에 적용한 것이고, 그는 이 방식으로 50세에 6,5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여 5년 만에 100억으로 불린 것이죠. 참고로 저자는 50세에 6,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5년 만에 100억으로 자산을 불리지만 1987년 금융위기 사태로 자산이 2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그는 20억에 만족하여 투자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66세가 되던 해에 인터넷 거래가 시작되면서 그는 다시 주식 투자로 복귀하였고 89세에 180억, 그리고 90세에 240억의 자산을 형성합니다. 그는 70년 평생을 지금의 방식으로 투자해왔고 최근 1년 사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60억을 벌었습니다. 어떤가요? 만약 손절매가 너무 어렵고 손절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다라고 하면 시계로 할아버지의 투자법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절매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걸 보았을 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손절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계로 할아버지의 방식을 사용하실 때에는 적절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의 전략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에 있었는데요. 그의 분할 매수 전략은 뒤에서 소개될 예정이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생도 이겨놓고 싸우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는 1987년 금융위기로 100억 원의 자산 중 80억을 잃어서 20억을 겨우 남길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20억이나 남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80억을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게다가 나는 일본 대지진도 겪었다. 아파트 1층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베란다에서 맨발로 뛰어내려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서도 돈을 잃으면 어쩔까? 식구들을 고생시키면 어쩔까? 고민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주식으로 실패할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았다. 설령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누라 한 사람은 먹여 살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식애로 할아버지는 실패해도 좋고 성공하면 더 좋고 어쩌면 그는 주식보다 먼저 인생을 이겨놓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깡통을 차도 파산을 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600억을 벌고 은퇴한 침착해님 역시 주식으로 깡통을 찼지만 대리운전을 뛰면서도 다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동양인 중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역시 그게 뭐 어렵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말이야 라는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자세는 인생을 이겨놓고 싸우게 하는 하나의 치트키와도 같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젠슨 왕은 그게 뭐 어렵겠어 라는 긍정적 마인드는 매우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 틀린 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의 맨 뒤 젠슨 왕의 고백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500만 원을 240억으로 불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게 주식. 주식은 어차피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게 기본이다. 이걸 납득하지 못하면 조금만 손실이 나도 우왕좌왕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주식 투자의 이치를 꼭 명심해 두어야 한다. 7.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 여러 가지 정보를 뒤지다 보면 결국 주식은 사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많이 버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그건 매매 기술이나 거래 횟수에 따라 다르다. 잠깐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2만 원짜리 주식을 1000주 사서 만일 그 주식이 1년 동안 2배가 되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된다. 이익은 2천만 원이다. 하지만 나라면 그 2만 원짜리 주식을 더 자주 움직일 것이다. 예를 들어 500원 오르면 팔고 500원 내리면 다시 사는 걸 한 달에 10번 반복하는 것이다. 한 번 거래할 때마다 50만 원을 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매매하면 1년 동안 이익은 6천만 원이 된다. 이것이 내가 하는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이다. 게다가 1년 만에 주가가 2배가 되는 주식을 사는 건 흔치 않은 기회다. 하지만 2만원짜리 주식이 500원 움직이는 일은 매일 일어난다. 이 방법이라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 8. 매수 매도의 비법. 자,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저자의 비법과도 같은 전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그의 70년 투자의 정수가 담겨 있는 전략이기에 손절매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스타일의 문제지 손절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략은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매수 방법은 1대 2대 6 매수법이다. 오를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 들 때 1 정도로 주식을 조금만 사본다. 그 다음 이건 오르겠다라고 느끼면 처음 산 주식의 2배를 산다. 그리고 이건 틀림없다 하고 자신이 생기면 처음 산 주식의 3배인 6 정도의 주식을 추가로 산다. 1대 2대 6 법칙은 팔 때도 마찬가지다. 먼저 1을 팔고 2를 팔고 6을 파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단기를 밟아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늘 이 방법으로 매매하고 있다. 마치며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벌써 이렇게 영상이 끝난다고? 라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죽는 날까지 투자를 그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 전 나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니 지루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주식을 시작했다. 내가 주식을 그만두는 건 죽었을 때일 것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의 내용으로 투자의 본질과 핵심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는 주식 투자가 너무 재밌다고 말합니다. 90세 뇌경색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가슴이 뛸 정도로 흥분되고 재밌는 것이 주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주식 투자가 재밌는가라는 걸 봤을 때 그는 계속 이기는 투자만 했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으니 실현 손실은 없고 그러니 주식 투자에서 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식이 반등하면서 타점을 주면 매수하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설사 물린다고 해도 좋은 주식이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걱정이 없는 것이 그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 우리를 가장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손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엔 손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배당주에 투자하니 손실이 나도 배당으로 버틸 수 있었고 게다가 증수, 증익, 증배의 좋은 주식으로 단타 수익까지 챙기니 얼마나 주식이 재밌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즉, 증수, 증익, 증배의 좋은 주식을 골라서 그 종목을 RSI 30 이하일 때 매수하여 수익 주면 파는 단타를 매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물리면 스윙 또는 장기 투자로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고 1대 2대 6 매수 매도 기법으로 수익 확률까지 더 높이면 주식 투자만큼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 그가 말하고 싶은 투자의 본질,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굳이 영상을 길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은 이토 신페이라는 중고차 매매 회사를 다니는 셀러리맨과 시계로 할아버지가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투자의 본질을 생생하게 그리고 재밌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던진 떡밥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바로 젠슨 왕이 말한 뭐 어려울 게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변기 닦는 아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된 젠슨 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How hard could it be? If they could do it, I could do it. That attitude is completely helpful, but it's also completely wrong. 얼마나 어렵겠어. 그들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태도는 분명 삶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요한 하나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뒤따르죠.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라는 태도는 10대들의 태도죠.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끔 어른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건강 챙겨라. 사실 그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 번쯤 다녀올만 해 라며 가볍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군대를 가보면 세상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서 와, 투자가 진짜 쉬운 거였어. 뭐 어렵겠어. 시계로 할아버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주식 투자라는 전쟁터에 들어서면 몸이 굳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가 재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여러분의 놀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라는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응원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검증된 투자대가 보스들의 돈이 되는 지식, 도움이 되는 투자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들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게임인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 행운이고 오늘 소개드린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